제가 바로 보름 전에 지난 10월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비서실을 감사하는 자리, 국정감사하는 자리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재벌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겠느냐. 900억에 달하는 돈이 이틀 사이에 모금이 됐는데 그 모금이 재벌들이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자발적으로 돈을 냈겠느냐는 겁니다. 대한항공 보십시오. 대한항공은 주력 기업인 한진해운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망해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대한항공에게, 그 힘든 대한항공에게 10억을 내라고 했습니다. 주식회사 이원은 작년 1년 동안 단기 순이익이 1억입니다. 단기 순이익이 1억이 된 회사에게 10억을 내라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게 자발적으로 낸 돈입니까? 그리고 모든 정황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2주 전에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9분 동안 모두 발언을 통해 가지고 재벌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이렇게 거짓말을 국민들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리켜서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죄의식이 없는 확신범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원정 비서실장이 발끈해서 일어나가지고 저보고 그 말 취소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부 다 저보고 그 말 취소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저에게 그 말 취소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취소할 수 없다. 대통령이 죄의식 없는 확신범이고 재벌들에게 900억 거둔 것은 강제 모금이지 자발적 모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이 노회찬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했습니까? 회부 못했습니다. 이원정 비서실장 모가지 날라갔습니다. 안정범 정책수석 비서관 모가지 날라갔습니다. 그들이 한 얘기가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이 강제 모금의 기획자고 주도자고 주범이라는 것이 이제 확인되었습니다. 처음에 600억 걷겠다고 해가지고 최순실이 돈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1000억으로 올려서 그 모금을 지시했습니다. 이틀 만에 돈 900억이 모였습니다. 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바로 대통령입니다. 이 강제 모금한 것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 헌법에 의해서 재직 시에는 형사상 소출을 당하지 않습니다. 구속당하지 않고 기소되지 않을 뿐이지 대통령이 죄를 지었는데 수사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이 이제 수사를 받아야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드러난 것만 놓고 보더라도 대통령은 이런 강제모금은 직권남용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강제모금이 그냥 이루어진 강제모금이 아닙니다. 대가가 있는 강제모금입니다. 작년 7월 24일 날 박근혜 대통령은 17개 기업 총수들을 갖다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에 대한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따로 또 독대를 해가지고 기업별로 얼마씩 할당한 금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후에 8월 31일 날 정경련에서는 5대 악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철도노조가 파업하고 있는 그 원인이 되었던 성과연봉제, 직장인들을 갖다가 매년 성과를 매겨가지고 하위 20% 내지 25%를 저성과자로 분류해서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쉬운 해고가 가능한 성과연봉제를 도입해달라, 대책을로 허용해달라. 재벌들의 그동안 수건사업 5개를 갖다가 8월 31일 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6일 날 새누리당이 그걸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 날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대통령이 정경련의 5대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10월 17일 날 미르재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900억이나 되는 막대한 돈을 낸 것은 한편으로는 강제 모금이면서 또 다 동시에 그 강제 모금의 대가로다가 재벌들이 요구하는 법업 개정을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정부 입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입법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대가성 있는 뇌물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가 적용이 됩니다. 야, 너희들이 하면 더 시끄러워. 그리고 직권남용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5%밖에 안 됩니다. 불쌍한 5%만이 대통령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을 뿐이지 95%의 국민들이 대통령 잘못됐다 물러나가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서명을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오는데 영국에 제가 아는 분이 영국 교민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제게 카톡으로다가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그 사진이 뭔가 하면 이러려고 국적 지켰냐 이겁니다. 영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영국 국적을 취득하면은 여러가지 복지라거나 여러가지 사회적인 공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 핏줄을 갖다가 잊을 수가 없어서 어렵게 국적을 지키고서 대한민국 국적을 지키고서 영국에서 20년 30년 살아왔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그 꼴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나라냐 이겁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다 이게. 내가 이러려고 그 힘든 걸 온갖 수모를 참아가면서 국적을 지켰느냐 이겁니다. 그런 글을 써서 그걸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까지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간에 드러난 걸 보면서 이 나라 대통령이 박근혜 한 명이 아니었구나, 최순실이라는 대통령이 또 한 명 있었구나, 밤에 대통령이 따로 있었구나 알게 됐습니다. 대통령이 결제하는 그 수많은 서류들 그리고 연설문들, 국가 안보에 대한 것, 외교에 관련된 중요 사안, 이런 것들이 국가 기밀로 취급되는 이런 내용들이 다 유출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최순실이 누굽니까?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선거로 뽑힌 공직자입니까? 도대체 그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만일 최순실 옆에 무슨 다른 나라 스파이나 간첩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이 나라 기밀이 통째로 다른 나라로 넘어갈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안보를 강조하던 대통령이 정작 아무런 안보 조치가 되지 않는 그런 민간인, 오로지 자신에게 친하다는 이유로다가 그런 사람에게 그 많은 국가기밀이 넘어가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그 국가기밀이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그런 엄청난 국가기밀을 갖다가 마음대로 볼 수 있다는 그 특수지위를 이용해서 롯데기업에게 70억 내놔라, 부영건설에게 30억 내놔라, 세무조사 봐주마, 이런 국정농단을 한 장본인을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최순실 아버지가 만들어냈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지금 벌써 죽고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한 사태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서류 한 장이 밖으로 유출돼도, 무단 유출돼도 그 비서관이 뭐가집니다, 그거는. 그런데 지금 뭐가 유출됐습니까? 이러고도 이 나라에 채통이 있습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 아베 수상을 만날 수 있습니까? 미국 오바마 대통령을 만날 수 있습니까? 외국에 나가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를 가겠습니까? 어디 우리 국민들 많은 데서 여기에 나타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한마디라도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정치적 금치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할 마지막 일은 뭐냐? 바로 자진 사퇴입니다. 스스로 퇴진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손으로 뽑은 대통령입니다. 그동안에 실책에 대해서 대통령이 2번 사과했습니다. 대통령이 사과할 때마다 국민들이 화를 더 내고 있어요. 두 번째 사과하니까 어제 20만 명 모였어요. 세 번째 사과하면 아마 40만 명, 50만 명 모일 겁니다. 네 번째 사과하면 100만 명 모일 거예요. 왜 사과하는데 국민들이 진정하지 않고 더 화를 내느냐? 사과의 진정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과는 뭐냐?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진정한 사과입니다, 여러분. 자진 사퇴가 진정한 사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이 나라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염려한다면은 이제부터 질서 있는 퇴진을 해야 됩니다. 질서 있는 퇴진. 그냥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군대에서도 전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질서 있는 퇴각, 질서 있는 후퇴,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제 내후년 2월 27일까지 1년 4개월 동안 너무나 긴 기간이 남았습니다. 이 긴 기간 동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지금 벌써 우리가 일주일째 대통령 하야를 외친데도 이렇게 힘든데, 이 나라 국민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생업에 종사해야 되는데, 밤낮 거리로 나서 촛불 들고 1년 4개월 동안 대통령 하야를 외쳐야 됩니까? 이 나라 망가지는 거 보고 싶습니까? 그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책임 있는 자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사죄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응문의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1년 4개월 동안 대통령 없이 거국 중립 내각 이런 거 가지고 1년 4개월 동안 이 나라 못 버팁니다. 그렇게 불안정한 상태로 이 나라가 돌아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4월에 어차피 재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12월에 예정된 총선을 앞당겨서 내년 4월에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대통령이 물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헌법과 법률에서 제대로 선출된 사람이 빨리 대통령이 돼서 다시는 이런 최순실 사태와 같은 국정농단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경련 보십시오. 아니, 우리나라 경제단체가 대한상공회의소도 있고 경총도 있습니다. 경총 회장이 이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미르재단 하느라고 400억 500억씩 모은 것은 기업들 발목을 비틀어서 강제로 모금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경총 회장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잘못된 일인데 그걸 돈 900억을 갖다 바친 정경련은 뭡니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아니에요. 전국경제사법연합회예요. 이래서 이참에 정경유착에 진원이 되고 있는 정경련을 해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 보십시오. 이번에 JTBC에서 한겨레 신문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내미기 전에 두 달 동안 최순실 사건을 가지고서 미적거리고 단 한 명도 소환하지 못하고 단 하루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어요.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는 게 이제 만천하에 확인되었습니다. 우병우 수석 이제 부르겠답니다. 이제 그 우병우 때문에 지난 석 달간 이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각종 증거가 드러났는데도 부르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부르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참에 정경련을 해체하고 검찰을 개혁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별도로 만들어서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검찰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없도록 독립적인 수사기구를 갖다가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 보십시오. 여러분, 최근 사태가 일부 조그만한 언론사들에 의해서 이 엄청난 검찰도 하지 못한 일들이 공개가 되었는데, 도대체 우리 수신료 받아가는 KBS는 뭡니까? MBC는 뭐예요? 그런 방송들이 언론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누리는 언론의 자유는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싸워가면서 독재정권 물러나라, 언론 자유 보장하라 싸워서 쟁취한 언론의 자유입니다. 그 언론의 자유를 갖다 줬더니 그걸 갖다가 어디다 쓰고 있어요? 권력에 맹종하고 그리고 대통령 한 사람 눈치 보는 데 쓰고 있어요. 이제 언론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 민주화가 됩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 규모로 12번째, 13번째 되는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후진국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치는 어떻습니까?
도대체 이 나라가 무당이 다스리는 건지 대통령이 다스리는지 알 수 없는 창피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그 중요한 국가기밀문서가 아무것도 아닌 그냥 아줌마 한 사람에게 넘어가는 일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운영되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나도 이렇게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정말 창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 규모에 맞는 그런 국격 있는 나라로 바로 세워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가 이렇게 엉망으로 3류 4류 국가로 운영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경제가 잘 되겠습니까? 안보가 튼튼할 수 있습니까? 이 나라 교육이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제는 서울에서, 이틀 전에는 창원에서, 사흘 전에는 인천에서 이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참여하는 사람 중에 3분의 1은 고등학생이에요. 어제는 중학생까지 나왔습니다. 아이들 눈에도 이 나라가 부끄러운 거예요. 참을 수 없다고 나온 거예요. 4.19 이후로 중고등학생 학생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제 우리 기성세대가 책임있게 이 나라를 바꿔내야 됩니다. 질서있게 이 나라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 길은 바로 우선적으로 이 자리에서 하야 촉구 서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평화적으로 우리는 요구합시다. 이러이러한 잘못된 거 대통령이 수사받을 거 받고 정치적으로 책임질 거 제대로 져라.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을 어차피 내년 12월에 뽑게 있는 대통령, 이 전국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빨리 뽑을 수 있도록 대통령 스스로 물러날 것을 우리는 강경하게 그리고 정중하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